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인체 기혈의 순환을 바로잡아 머리는 차게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건강 목욕법인 반신욕은 현대인들을 위한 최상의 건강 유지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과로는 상반신의 체열을 높이고 하반신은 냉하게 만들어서 인체의 밸런스를 깨지게 한다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 20분 정도의 반신욕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평소에 몸이 차다고 느끼셨다면 반신욕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리빙 쇼핑 가이드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와봤을 만한 그런 곳인데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환경 보존을 위해 특별히 만든 친환경적 생활용품들로 가득한 곳. 그라스 앤 루츠의 물건들은 환경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 엄마들은 조금은 힘들더라도요. 아이들이 정말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게 바로 기저귀잖아요. 그럴 때 시중에서 파는 기저귀 대신에 이렇게 올게닉 코튼으로 만든 기저귀를 채워주면은요. 아이들의 피부가 더욱더 보송보송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저귀 커버고요. 이렇게 안에다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면으로 만든 기저귀 인솔을 넣어서요. 이렇게 채워주면 아이들이 정말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하루 종일 잘 생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요. 또 기저귀 커버가 있는데요. 이거는 100% 우울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기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이들이 더욱더 보송보송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커버고요. 그리고 빨래하는 게 너무 좀 지겹다라고 싶은 엄마들을 위해서 올게닉 커튼으로 만든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제품들도 구비되어 있으니까는요. 조금은 비싸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라면 이런 제품들을 한 번쯤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쓰레기 수거 봉투 또한 옥수수 추출물로 만들어져 쉽게 분해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쪽 섹션에는요. 주부분들이 부엌과 그리고 베스룸 그리고 런더리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바로 워싱할 때 쓰는 물건들인데요. 보통 기존의 샵에서 파는 세제들은요. 환경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시는 똑똑한 주부들이라면요. 이쪽 섹션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워싱 소다도 있고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가 있는데요. 과일을 씻거나 그리고 베스룸에서 깨끗하게 씻을 때 사용하면 참 좋은데요. 이런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요. 벌크로 이곳에서 가져다 놓고 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무게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제품들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보기엔 물 같아 보이지만요. 굉장히 냄새가 독해요. 일반 식초보다 5배 강한 그런 식초인데요. 이렇게 강한 식초는요. 바닥에 묵은 때를 지울 때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면은요. 아주 말끔하게 지워진다고 그러고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런더리 리퀴드라고 써 있는데요. 이 세제로 옷을 세탁을 하시면은요. 훨씬 더 깔끔하게 세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화학성분들이 이 세제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옷을 빨 때에도 많이 헹굴 필요 없이요.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꾼다면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그라스 앤 루츠를 방문해보자.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곳은 바로 침대 위인데요. 보통 침대가 아니라요. 올게닉 커튼으로 만든 그런 침대예요. 침대의 모든 것들이 아주 몸에 좋은 친환경적인 제품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 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폰지라든지 쿠션, 그런 이런 솜들도
다 100% 올게닉 커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시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참 좋은 침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요, 이렇게 베개가 있는데요. 앉아보니까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좁쌀베개라고 하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을 넣어서 또 겉에 이 면은 올게닉 커튼으로 씌워져서 만든 베개이기 때문에 잠도 아주 깊이 잘 들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나 향긋한 장미향이 나는 크림인데요. 크림의 이름 자체가 로즈 크림이에요. 그래서 장미향이 아주 깊게 풍기는 크림이에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요, 모두가 자연 성분에서 추출한 성분들로 만들어진 크림과 또 로션, 샴푸, 린스들이기 때문에 스킨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들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로즈마리라고 써있죠? 로즈마리 크림인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색깔도 그린 컬러로 참 예쁜데요. 이런 크림들을 여러분의 손과 얼굴에 발라보신다면 피부 또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쇼핑 가이드에서는요, 자연 친화적인 제품들로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정말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같은 생각을 하셨길 바라고요. 쇼핑 가이드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3월과 4월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도 소득세를 보고하는 기간입니다. 매년 소득세 보고를 위해 준비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무자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제사항이나 절세 항목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금 보고 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김영희 회계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06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많이 바쁘시죠? 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 새로운 세금 정보 중에서 금년에 꼭 알아두면 이번 세금 보고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세금 연도 2006년도 할 때 새로 개정된 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4가지를 우선 추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누구한테나 관심사가 되는 거는 대중교통비 요금을 세금 감면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네. 두 번째는 65세 넘은 은퇴자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폭 세금 혜택을 줬다는 점이고, 네. 네 번째는 대학생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금 혜택을 줬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특수 기능 견습공을 고용하는 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는 점입니다. 예, 금년도에 또 새로운 세금 혜택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시청자분들께는 아주 그냥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먼저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뭐 환경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가능하면 이제 차를 들써가지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환경 오염 주 원인이 되는 차를 덜 사용하고 가능하면은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또는 이런 교통기관 예를 들어서 TTC 같은 네. 그런 기관의 이제 육성화를 위해서 네. 세금 혜택을 이번에 정했습니다. 예, 대중교통요금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요, TTC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제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대중교통요금을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증빙해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패스 있잖아요. 네. Public Transit Pass.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퍼블릭 패스 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기가 돼야지 가능합니다. 네. 우선 탑승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패스의 유효 기간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발행한 기간이 네. 명기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액수, 중요한 것은 네. 얼마짜리 그 패스인지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뭐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말 지불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할 네.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데뷔 카드를 썼으면은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나타나잖아요. 네.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패스를 샀으면은 신용카드 스테이트먼트에 그게 네. 나타나고, 아니면 은행에서 돌려준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티켓 살 때 그 영수증 주잖아요. 그거를 네.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클레임을 할 수 있나요? 한도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산 전체 금액을 다 클레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불어치 대중교통비를 썼으면은 네. 그거의 15.25%, 그러니까 텍스 세이빙이 152불 50전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본인 것뿐만 아니고 배우자 거나 아니면은 19세 미만의 자녀의 그 티켓까지도 다 합해서 부부 중에서 고소득자가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절세 그 금액은 152불 50전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가족 전부의 그런 TTC 사용 요금을 클레임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절세 그렇죠. 효과가 상당히 크겠네요. 상당히 크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세금 개정안으로 아까 대학생들에게도 큰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아직까지는 그 대학 당국에서 스칼러십이요, 장학금이나 아니면은 그 학비 보조금, bursary 네. 같은 거를 이제 주면은 대학교 당국에서 T4A를 발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처음 3,000불까지는 소득 면제지만 2006년부터는 그 T4A의 그 X가 얼마에 관계없이 네. 전액이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이번에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새로 생긴 것이 뭐냐면은 그 대학생들 교과서. 그렇죠. 교재비 네, 많이 들죠. 교재비 그거 뭐 1년에 그 상당한 400~500불 교재비가 네.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클레임을 할 수가 없었는데 2006년부터는 대학생 교과서비를 네.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교재비를 구입하는 데 든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클레임하면 되나요? 네. 그런데 그 교재비를 구입할 때 그 들은 비용을 실제 실액수를 우리가 클레임을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냐면은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대학생은 한 달에 65불, 네. 교과서비로 65불 클레임할 수 있고, 파타임으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한 달에 20불. 네. 그렇게 아주 정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과서 지불한 그 영수증은 모아도 돼. 그거를 특별히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혀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학생뿐만 아니고 이제 수입이 없는 분들도 기본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으로 나오는 게 우선 그 온태리오 탁스 환불 100불, 그다음에 GST 사람에 따라서 250불에서 300불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은 그거 기본만 해도 거의 40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네.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학생이라면 이제 등록금을 내고 아까 말한 교재비가 있고 또 이제 그 교육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를 하면은 본인이 안 쓰더라도 부모가 끌어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모가 이제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또 대학생들 자신도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해가지고 나중에 직장 다닐 때 본인이 이제 소득이 있을 때 그걸로 이제 환불을 받는다든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크레딧이기 때문에 아무 수입이 없어도 대학생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머스트입니다. 네. 이번에 개정된 세금안 그 내용에서 견습공을 둔 그 고용주들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특수 기능 견습공, 네. 그런 사람들한테 훈련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사업주한테, 오너들한테 주는 그 세금 그 혜택인데요. 네.
그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연봉 있잖아요. 네. 연봉의 10%까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2만 불을 이제 월급을 주면은 10%면은 2,000불이잖아요. 네. 2,000불만큼 세금을 이제 줄여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맥시멈 2,000불까지예요. 그래도. 네. 예. 그러는데 이제 견습공이라고 해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등록한 견습공에 한해서 네. 그런 사람을 고용할 때만 사업주가 이런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견습공, 이게 특수 기능공이라는 네.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종류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자동차 미케닉이라든지 네. 또 미용 기술자, 네. 쿡, 또 그 일렉트리션, 네. 플라머, 하여튼 그런 그 기능공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때는 인센티브로 사업주한테 이렇게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사님께서 초반에 65세 이상의 은퇴하신 그 고령자분들에게 또 새로운 세금 혜택 제도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은퇴자들은 주로 이제 정부에서 주는 수입이 이제 여러 가지 펜션이 있잖아요. Old Age Security 펜션이 있고, 네. 그다음에 CPP 펜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여기 캐나다에서 일한 사람이면은 보통 다 받는 거고요. 또 이제 이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일한 사람은 그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나오는 펜션이 있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은 이제 평생 동안 예를 들어서 GM 같은 데서 일해가지고 네. 은퇴하고 나서 GM 펜션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특별히 일한 게 없어가지고 받는 펜션이라고는 정부에서 나온 펜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그 GM 펜션을 받은 그 남편이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나온 펜션하고 합해가지고서 세금 보고를 하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펜션을 남편이 받더라도 부인하고 완전히 공동으로 50%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소득을 보고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은퇴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개정안에 대한 그 혜택, 세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뭐 따로 조치를 하셔야 되나요? 회계사님께 말씀만 드리면 되나요? 그 조치는 따로 말씀할 거는 특별히 없고요. 네. 이 텍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저절로 알아서 네. 그 인포메이션만 넣으면은 딱 분할을 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것은 없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네. 금년부터는 훨씬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네. 거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세금 신고를 늦게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자신의 그 소득 자료를 누락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아마 불이익이 분명히 오겠죠? 그럼요. 이제 가장 이제 무서운 게 네. 그 마감일을 놓치는 거. 네.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종류의 형태든 그 벌과금이 생기거든요. 네. 우선 이제 그 4월 30일이 이제 마감일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4월 30일을 이제 놓치면 그것도 이제 환급을 받으시는 분은 마감일은 놓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납세를 해야 할 그런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4월 30일은 놓친다는 그 사실을 하나 가지고도 네. 우선 내실 금액의 5%가 5%나요? 5%가 네. 당장 그 올라가게 페널티가 되는 거고요. 네. 되고 그다음에 한 달이 늦으면 1% 해서 네. 12%까지. 네. 그러니까 5% 플러스 12%니까 얼마예요? 예, 그러네요. 플러스 이자. 네. 그래서 누구나 다 마감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네.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감일을 절대 넘어서지 마시고 기한 내에 하시는 게 뭐 네. 세금 절감의 한 방법이라면 또 방법이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겠고요. 네. 예, 그렇다면 T4나 T5 등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에도 그 벌과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이제 T4나 T5나 T3 이런 그 인컴 슬립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놓쳐도 정부에서는 그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과거 3년 동안에 누락한 경험이 기록이 있는 그런 납세자는 정부에게 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누락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또 한 번 T4나 T5를 누락을 네. 시키면은 그거에 대해서 20%를 그래요. 벌과금으로 추징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T5 5,000불짜리 하나 누락을 했다, 신고를 네. 안 했다 하면은 5,000불이니까 20%면 얼마예요? 그러네요. 1,000불. 1,000불. 네. 네. 1,000불 플러스 이자. 네. 그러니까 그 누락하는 그런 기록이 있으신 분은 특별히 조심을 하셔가지고 네. 올해는 누락하지 않도록 신고하시기 전에 다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산들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이곳으로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 해외 자산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가끔 종종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예, 해외 자산 문제는 1997년부터 시행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뤘는데 점점 그 세월이 갈수록 정부 측에서는 강경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2005년도에는 해외 자산 신고가 늦으면은 늦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벌과금을 추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30일을 놓쳐가지고 1년이 늦으면은 1,125불 벌과금이 그렇게 됐고 플러스 이자예요. 그 다음에 1년이 넘도록 신고를 안 한 그런 분들은 2,500.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맥시멈 해외 자산의 5%까지 네. 벌과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 강경 조치를 취하는 방침이니까 네. 반드시 세금 신고 자체는 늦더라도 네. 해외 자산 신고는 반드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금 신고가 늦어서 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벌과금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또 다른 그와 함께 같이 동반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4월 30일을 넘기면 우선 5%, 그 다음에 늦는 달수록 매달 1%씩 그 벌과금이 이제 추징이 되고 그랬는데 그거와는 또 달리 이제 그 또 이자가 또 상당히 많아요. 네. 예, 이자가 상당히 많고 이자라는 것은 벌과금에 대한 이자도 붙고 네. 또 안 낸 텍스의 부분에 대해서도 예. 벌과금이 뭐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상당히 그 이자가 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할 때 각종 공제 자료들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는 RRSP고요. 또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 공제 사항은 교회나 자선단체의 기부금,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타가소에 맡길 때 타가 비용이 있고요. 이사 가시는 분한테 무빙 익스펜스가 있고요.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교 등록금 등등이 있죠. 예. 그런데 일하는 부모들이라면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이케어에 많이 맡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타가 비용을 클레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조건은 두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하든지 두 사람이 네. 다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은 일하는데 한 사람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두 부부가 다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돌볼 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데이케어에 맡기는 그런 부부에 한해서 이런 자격을 주고요. 네. 우선 7세 미만은 연간 7,000불까지 그다음에 7세 이상 되는 자녀는 연간 4,000불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또 헌금이나 기부금 문제가 나오는데요. 헌금이나 기부금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부금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우선 기부금은 이제 처음 200불에 대해서는 15.25%를 공제받을 수 있고 200불 넘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29%를 이제 세금 감면이 이제 되고요. 그랬는데 이 기부금은 이제 일단은 기본은 그렇지만 이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자기 고소득자는 이제 도네이션을 많이 해도 그거가 다 흡수가 가능하지만 저소득자는 도네이션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도네이션 못 쓴 것은 다음 해로 넘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까지 넘어가가지고 그 안에 쓰면은 되고 못 쓰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죠. 네. 아까 그 공제받을 수 있는 그 대상들 중에 이사 비용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사 비용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어떤 말입니까? 이사 비용을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학교 일로 해가지고 네. 현 주소에서 40km 이상 움직여야 할 때 드는 이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부대 비용을 다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움직일 때 드는 트래블 익스펜스,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자기 차로 움직였을 때는 기름값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을 클레임할 수 있고요. 또 새 이주지로 가가지고서는 정착하기까지 드는 돈, 예를 들어서 임시 거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대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까지도 다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그 세금 절세를 위한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이것만은 꼭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이 늘 보는 공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특수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성직자, 교회나 이런 스님들, 네. 그런 분들은 사시는 주거 비용을 대해서 많은 액수를 클레임을 해가지고 네. 세금을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든지 투자를 했는데 이제 융자를 해가지고 네.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자를 클레임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임금이 무슨 이유로든지 손실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송을 걸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소송비 그런 거 클레임할 수 있고 네. 또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 양육비를 이제 클레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그런 거를 클레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그 회계사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점을 미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셨다면 이번에는 꼭 기억을 하시고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금 보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과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 김영희 회계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임리빈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맛나라를 보면 입안 가득 군침이 도는데요. 한번 가보고 싶었거나 추천하고 싶은 음식점이 있었다면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